네,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3곳이 판매 부진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설 명절에 비해 자금 사정이 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도 늘고 있는데요. 내수 침체에 따른 경영난에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이중고 겪고 있습니다. 오늘 안진걸 소장의 민생경제 코너에서는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민생경제 꿀팁 소개해드리고요. 민생경제연구소가 서울지법 습격 사태와 관련해서 2차 내란과 폭동 등의 혐의로 정광훈 목사를 고발했습니다. 이 내용도 자세히 알아보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좀 민생경제 꿀팁 알아보기 전에요. 예, 자, 예, 예. 119 서부지법 습격 사태와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죠.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이 정광훈 목사를 고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 내란 선동 5인방도 고발했다는데 먼저 어떤 이유로 이들 고발하셨습니까? 예, 정말 날마다 정말 나라 걱정 때문에 우리 국민들, 우리 광주 시민들, 전남도민들 잠못 이루고 계시는데요. 정말 111 서부지법 폭격 그 습격 사태는 그냥 습격이 아닙니다. 동서고금에서도 유죄를 찾아가기 어려운 헌법기관인 법원을 강제로 점령하고 온갖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방화까지 시도가 하게 됐고, 그리고 판사들 찾아다니면서 죽여버린다고 막 하면서 린치나 살해 협박을 한 사건이거든요. 네. 그 자체가 헌법기관인 법원을 고립화시켜서 국헌 물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전형적인 2차 내란 사태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배후를 추적해 보니까 가장 최근에 서부지법으로 가자. 서부지법으로 안 오면 내가 혼내줄 거야. 그리고 저희 추정자들에게 법원과 공수처 공조본을 맹비난했던 전광훈 씨가 가장 큰 책임자 중에 한 명이다. 네. 그래서 저희가 1월 20일 날, 1월 19일 다음날이죠. 1월 20일 월요일 날 바로 전광훈부터 먼저 고발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전광훈만 선동한 게 아닙니다. 보면 공조본, 경찰이 국수본과 공수처가 수사할 때부터 수사 체포를 계속 방해하고 맹비난하고 심지어 윤석열 관저 입구까지 2번이나 와서 물리적으로 그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특수공무 집행 방해로 제가 별도로 고발을 했는데, 네. 더 나아가 그 사람들이 계속 법원의 영장 발부까지 계속 맹비난하고 음해를 하고 심지어 구체적으로 선동을 합니다. 뭐 내가 직접 가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뭐 가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의 발언까지 이제 확인했고, 정광훈 집회 가서 막 머리 조아리고 이런 게 확인됐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윤상현, 네. 석동현, 권영세, 권성동, 나경원 등이다. 예.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그 5명이 1차 내란에도 큰 책임이 있고, 2차 서부지법 습격을 통한 2차 내란 사태, 선전선동 5인방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가 그 5인방까지 2차 내란죄의 공범으로 선전선동죄로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함께 고발한 사건입니다. 네. 윤상현, 석동현 변호사, 권성동 의원, 나경원 의원, 그리고 또 한 명이 누구였죠? 권영세 권영세 비대위원장. 예. 그런 제도 권력을 가지고 그다음에 여당의 핵심 권력자들이 네. 계속 공수처와 경찰과 그리고 수사와 체포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구속장 발부를 맹비난하고 그것을 음해를 하고 공격을 하면 당연히 그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법원 안으로 난입해도 다 훈방으로 풀어줄 거라면서 윤상현이 그렇게 선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과격 행동을 부추기는 거죠. 뭐 다 훈방으로 나올 거고, 우리들 여당의 대표, 원내대표, 나경 같은 중진원들이 다 우리를 이렇게 아껴주고 감싸줄 것이다. 빼줄 것이다. 부추기는데 예. 우리가 과격 행동해도 봐줄 것이다. 빼줄 것이다. 이런 헛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더 과격하게 행동을 한 거고, 예. 그 불쏘시개는 이제 정광훈이나 석동현이 같은 사람이 직접, 윤상현이 같은 사람이 현장에서 직접 집에서 선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주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나라 걱정, 국민 걱정 너무 고통받고 있는데, 이 정광훈, 나경원, 윤상현, 석동현 일당 같은 사람은 반드시 사법처리 받아야 된다. 예. 그리고 어저께 제가 고발인 조서도 갖고 왔고요. 정광훈에 대한. 예. 그리고 오늘은 조선일보가 또 그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고 부정선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광고를 계속 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조선일보와 극우단체들까지 제가 고발함으로써 정말 이번 건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서울지법 폭동이라든지 내란 선동만큼 넘어갈 수 없다 해서 제가 계속 고발도 하고 강력한 규탄 집회 또 시민행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 자, 소장 기왕 내란 사태와 이 법원 습격 사태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이 한국사 일타 강사라고 일컬어지는 전한길 씨와 관련된 이 영상 내용 혹여 다 보셨죠? 아유, 너무 하시면서 다 볼 필요도 없고요. 예,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우리 광주 전남권에서도 전한길의 강연을 들은 공무원 수험생도 있었을 텐데 네. 지금 우리나라 선거가 총체적 부정선거였다는 겁니다. 거의 정말 영향이 있는 강사가 사실관계 하나 팩트를 체크 안 하고 미친 소리를 한 건데 오죽하면 그 사람 제자했던 선관이라든지 일반 공무원들이 선거 현장 한 번만 와봐라. 당신은 지금 우리가 전자 개표를 해서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데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저 다 보셨죠? 이렇게 처음에 저도 참관인을 많이 해봤는데 투표용지를 제일 먼저 쏟아붓고 그걸 손으로 먼저 분류를 합니다. 그렇죠. 그게 수개표거든요. 예. 그 다음에 전자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전자로 검표를 합니다. 예, 이게 제대로 맞는지 손으로 잘 샜는지를 그렇죠. 또 확인하는 과정이죠. 손으로 개표하고 개표하는 과정도 각 당의 참관인 수십 명이 두 눈 부릅뜨고 당연하죠. 감시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들도 대부분 여당제, 야당 지지자, 무당층 공무원도 성향이 똑같잖아요. 국민들하고. 예. 그 공무원들 내에서도 견제가 이루어지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수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수십 명의 참관인이 두 눈 부릅뜨고 저도 참관해봤으니까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그게 돈까지 주거든요. 5만 원, 6만 원 참관하면. 그리고 감시를 한 다음에 그걸 전자 개표기가 아니라 전자 검표기에 검표를 하고요. 그러면 또 그렇게 분류된 것을 그 은행에서 우리가 돈 셀 때 그걸 개수기에 넣어서 하듯이요. 개수기라고 하죠. 예. 그럼 100개씩 또 묶지 않습니까? 그 개수기로도 천천히 돌립니다. 그때 또 봅니다. 참관인이나 공무원들이. 그다음에 개수기를 통과하면 이제 그걸 100개씩 묶고 이렇게 체크를 하지 않나요? 그것도 전자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 칠판에다 다 모든 참관인이나 공무원이 보고서 전화기로 먼저 수기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개수기를 분류돼서 이렇게 100개씩 분류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 마지막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부정선거라뇨. 그러니까요. 그건 정말 망상이고 가짜뉴스고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정말 할 말이 없는 게 지난 대선 때 본인들이 부정선거는 다 가짜뉴스다면서 윤석열의 얼굴을 내세워가지고 포스터까지 만들어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했습니다. 왜? 윤석열 지지자들이 부정선거 망상에 빠져갖고 사전투표라든지 투표 안 할까봐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그 포스터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직도요. 그래서 지는 당선됐잖아요. 보통 부정선거로는 떨어진 사람이 문제제기하잖아요. 당연합니다. 당선되고 승자가 문제제기는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지가 당선되고 지방선거 압승한 건 부정선거 아니고 지난 총선만 부정선거라는 식으로 몰아가는데 그런 미치광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부 극우교회라든지 그걸 또 믿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걸 믿는 분도 있는데 일반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럴싸하게 거짓말로 속이니까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귀가 얕다는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전한길 같은 사람이 평소에도 보수적인 사람이란 걸 알려졌는데 보수가 나서서 가짜뉴스 부정선 가짜뉴스도 해야지 사회가 정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홍장훈 국정원 그 차장 보셨죠? 그 사람도 원래 국정원 내 평가가 강경 극우 보수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도 그러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야 대표를 체포하는 건 북한이 하는 짓이다. 그러니까요. 이건 아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그런 사람 너무 고마운 게 진보적인 사람 또 평소에 깨끗하게 살아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엄령에 반대하고 내란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히 그런 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중도나 보수적인 사람들도 다 나서서 이건 아니라고 딱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도 그건 아니다라고 싶은 거. 맞습니다. 평양에서나 이루어지고 북한 보위부에서나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 국정원이 할 수 없다라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국정원하고 방특사 내부에서도 부정선거는 근거 없다는 입장을 이분들이 계속 냈습니다. 하도 윤석열이가 부정선거 하니까 내부적으로 여러 번 검토를 한 거예요. 이분들이. 이분들도 아무리 봐도 부정선거 근거가 없다. 선관위를 상대로 부정선거 소송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 했잖아요.
130건 해가지고 130건 다 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인데 그것을 전환기려한 사람이나 윤석열이 같은 사람이 현재 대통령 어쨌든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그다음에 유명 강사가 퍼붓고 다니니 얼마나 알겠습니다. 한심합니까? 예. 예. 자, 국민 여러분 단호하게 이런 부분을 규탄해 주시고 현혹돼서는 안 명절기간에 되겠습니다. 가짜뉴스에 단호하게 맞서 주십시오. 100% 가짜뉴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이제 민족 대명절 우리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기동연대와 우리 민생경제연구소가 함께 손을 맞잡고 설을 맞아서 복지단체에 기부를 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기부 시작을 하셨는지요? 아주 작은 기부지만요. 우리 이 와중에도 어쨌든 서민들이나 사회적 약자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민주시민기동연대의 양희삼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대표님인데 그분은 이제 목포 출신인데요. 네. 양희삼 TV라는 유튜브도 활발하게 운영하고 계시는데 제가 수익금을 모아가지고 아동복지단체 세움에 1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단체 독거노인 지원단체에 100만 원, 인천 노숙인 쉼터 재물포 밥집에 100만 원, 그리고 그 벌금을 못 내는 서민들 벌금을 대신 내줌으로써 감옥에 억울하게 가지 않게 도와주는 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생활행범죄로 벌금이면 50만 원, 100만 원인데 그게 없으면 5일에서 10일, 그러니까 그 하루당 10만 원씩 감옥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작년에도 한 5만 명 가까이 벌금 모면서 감옥을 갔습니다. 네. 예, 만약에 근데 그런 어린 자식들이나 아픈 부모님이 있으면 얼마나 그 감옥에 가 있는 경우에 치명적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벌금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곳인데요. 장발장은행입니다, 이름이. 네. 이렇게 장발장은행 200만 원. 이렇게 이제 제가 큰 돈은 없어가지고 500만 원 이렇게 기부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는 그 전에 바로 직전에 꿈수 청년 장학기금으로 10명한테 300만 원, 3천만 원. 예. 또, 홍길동은행과 장발장과 달리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긴급 생계비를 10만 원을 무상으로 그렇죠. 지원하는 그런 홍길동은행에서 일도 또, 하시고. 예, 제가 200명 가까이를 또 1인당 10만 원 지원했기 때문에 네. 돈이 많지가 않은 조건에서 그래도 명절이니까 아유, 조금이나 정말 나누자 이런 따뜻한 얘기 소식입니다. 했습니다. 예. 작지만 서로 우리가 지금 최현 조건에서 조금씩 나누면 예. 어쨌든 윤석열 같은 내란 속에 몰아내고 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사랑하면 좀 더 좋은 나라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어려운 경제 시국에서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민생경제 꿀팁 몇 가지를 오늘 전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예. 올해부터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이 소득 구분위까지 확대되면서 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좀 넓어졌는데 이 사용되는 지표가 바로 이제 소득 분위라는 건데 종합적으로 맞습니다. 평가해서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예. 소득 구분위까지 확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곧 있으면 또 이제 1학년들, 대학교 1학년들 등록을 등록금 하잖아요. 시즌이죠. 네. 전국의 대학생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등록금 1,000만 원 시대에다가 나머지 뭐 학습비, 생활비까지 하면 1년 2천만 원 안팎이 들어가거든요. 웬만한 서민 중산층 집에서는 등록금이 제일 큰 부담이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는 작년까지는 소득 8분위까지만 국가장학금을 줌으로써 한 50만 명 정도의 소득 9분위 집안의 대학생들은 실제로는 부모님 맞벌이해서 엄청 힘들게 살고 빚이 많은 상태인데도 소득 9분위로 분류돼가지고 네. 국가장학금을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들은 일면 애가 셋이나 넷이면 엄마 아빠가 맞벌이는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맞벌이 하니까 차가 2대 정도 있을 거고요. 뭐 이러는 9분위로 분류되는 게 많았습니다. 소득이나 자산이 조금이라도 많은 거로 분류되는데 애가 셋이거나 둘인 경우에는 애가 하나인 거나 둘인 집보다 사실 더 어려운데도 9분위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한 50만 명 정도 소문을 봤는데 제가 이거 문재인 정부 때 소득 9분위까지 반드시 확대된다 계속 캠페인하는 게 올해 드디어 반영이 됐습니다. 야당도 노력해 주셔가지고요. 네. 그래서 소득 9분위 이번에 50만 명 1년에 100만 원의 장학금이 나옵니다. 국가장학금. 전체 등록금이 하면 아직은 작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1년 100만 원이면 예. 아주 작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소득분이 따라 다른데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등록금 전액이 나오고요. 1분, 2분위, 3분위까지는 570만 원. 또 그 중간분위는 37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소득 9분위, 소득 6분위, 7분위, 8분위까지는 350만 원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득 9분위는 이번에 100만 원. 그래서 반드시 그 1학년, 2학년, 3학년 등록하는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신청 이걸 신청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렇죠. 예. 한국장학재단에 반드시 신청하시고 특히 소득 9분이나 10분이 있는 분들도 이게 뭐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신청해서 빠짐없이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존에는 지원을 못 받았던 그런 분위도 가급적이면 거의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렇죠. 분위가 조금이라도 네, 더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수 진짜 우리 있도록. 주변에 정말 부자다 예, 하는 예. 분들이 소득 10분이잖아요. 그럼요. 이제 거기는 아직은 못 받습니다. 저희는 전 계층에 다 지원해줘야 된다. 금액은 예. 차등해도 이렇게 주장하는 그건 받아들이지 않는데 아주 좋은 일입니다. 예, 그동안 못 받았던 예. 50만 명 정도의 대학생들이 새로 더 추가로 소득 9분위로 예. 추가로 1년 100만 원 정도의 국가장학금을 예. 받는다. 다자녀 가구는 200만 원인가 훨씬 금액이 그렇죠. 2배 정도 많고요. 예, 예. 참 좋은 일입니다. 이게 국가장학금이 이제 장학금 신청하는 절차가 꽤 여러 가지 이제 단계도 거쳐야 되고 약간 번잡스러운 건 예, 있긴 그러니까 하지만 소득이나 이제 자산 조회를 그렇더라고요. 해가지고 예. 분위기가 정해지고 그 네. 금액이 다르니까 조금만 수고로움을 거치면 이렇게 혜택을 예, 볼 수 있기 맞습니다. 좀 때문에요. 번거롭긴 한데요. 그러니까 예. 만약에 유럽처럼 대학이 무상교육이면 이렇게 할 이유도 없는데 네. 저희는 아직은 무상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당분간은 과도기로 이런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만 좋습니다. 예. 그래도 다들 어려운 이때 100만 원에서 많게는 570만 원 또는 전에까지 나오니까 네. 반드시 신청하시라고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1월 달에 자동차세 통합 납부를 하게 되면 예, 5% 요것도 할인 혜택도 주어지죠? 예, 이것도 굉장히 쏠쏠합니다. 한때는 10%까지 할인해줬는데 문재인 윤석열 정부가 계속 이 할인율을 깎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상 서민 증세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세 50만 원 내던 걸 그 원래 상반기 25만 원, 하반기 25만 원인 걸 1월 달에는 합쳐서 내겠습니다. 그러면 50만 원에서 10%니까 5만 원이나 할인이 됐거든요. 예. 근데 이 비율이 지금 올해는 5%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2만 5천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사실 저도 강동구청 자동차세까지 전화해가지고 이번에 할인 저는 5천 원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예. 5% 할인 받으니까 5천 원인데 예. 그것도 어딥니까? 그럼요. 커피 2잔 값은 되지 않습니까? 정말 한 푼이 아까울 텐데 근데 뭐 저보다 더 비싼 차나 최신 차를 사고 운영하는 그분들은 더 계신 많은 분은 혜택을 받을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5%만 해도 아까 다시 한번 자동차세가 1년에 50만 원 나오는 분이면 1월 달에 보통 다들 6월 달, 10월 달에 나눠낸 걸로 알고 계시는데 네. 1월 달에 그냥 통합해서 먼저 내겠다. 그러면 5%는 할인되니까 50만 원 기준으로 2만 5천 원 할인되기 때문에 그런 꿀팁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오후부터 뭐 사실상 본격적인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 예, 벌써부터 막 내려가시더라고요.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예, 1월 27일 0시부터 27, 28, 29, 30, 30일 24시까지 보통은 3일 정도가 많이 면제되는데 이번에 연휴가 길어서 4일이 면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게 맞춰서 그러니까 0시 전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1월 27일 0시 지난 다음에 고속도로에서 나가기만 해도 돼요. 먼저 들어갔다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머리를 잘 써야 되는데 0시에 딱 되기 전에 0시 지나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0시 전에 진입했다가 나갈 때 돈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1월 27일 0시가 딱 지났어. 만약에 그러니까 새벽 12시 5분이다. 그럼 면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그 갓길이라든지 또는 휴게소에서 조금 시간을 맞추고 예. 이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24시는 그건 24시 전에 진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날은 그 나갈 때 0시만 지나면 되고요. 그러니까 새벽 0시만. 예. 그다음에 마지막 날 30일 24시는 24시 전에 진입만 하면 통일 면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건 문재인 정부 때 처음으로 시작한 정책인데 아주 잘된 정책이라는 평가를 말씀드리면 명절 고속도로는 사실 고속도로가 아니라 거북이도로가 돼버리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예. 이것도 역시 그게 맞춰서 예. 그러면 왕복 기준으로 많으면 4, 5만 원까지 할인을 받습니다. 예. 면제가 되니까 굉장히 쏠쏠한 정책이죠. 예. 조카들 용돈 조금 더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소비를 좀 늘릴 수도 있고요. 예. 자,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 보면은 우리 취재 기자들도 좀 보고를 하는 게 정말 예전처럼 설 경기가 지금 살아나지 않고 있다라는 보고를 하던데 전통시장을 맞습니다. 이용하면 뭐 대형 마트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제수용품 구입할 수 있죠? 방금 아까 우리 평화방송 뉴스에도 나오던데 이게 그 조사 기간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네. 그래도 그 최근에 유력 조사 기관에 발표한 조사하면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설 지금 제수 비용이 한
마련하면 40만 원 정도 든다는 겁니다. 예. 근데 전통시장은 30만 원. 아까 뉴스에는 3만 원 정도 저렴한 기간에 조사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 조사 기간은 이게 그걸 소비자 단체라든지 물가 관련 단체도 여러 개가 있어갖고 조사 결과가 여러 개인데 약간의 상이함은 있겠죠. 예, 예. 분명한 것은 설 명절 관련 우리 여러 차례 비용이라든지 예. 이런 걸 동일한 조건으로 샀을 때 동일한 물품을 네. 전통시장이 최소 3만 원에서 예. 최대 10만 원이 저렴하다는 게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10만 원이 더 저렴하더라고요.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한 40만 원. 근데 그렇군요. 물가가 올라왔고 최대치인 거죠. 그것도 역대 그럼요. 최대치로 취소해 있는 건데 근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40만 원 너무 비싸잖아요. 차라리 전통시장에서 동일한 물건을 구입하면 예. 30만 원이다. 그중에서 요즘엔 조금 한두 개 빼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게 해서 그럼요. 좀 예. 아껴서 예. 설 명절을 또 알뜰하게 예. 잘 지내고 전통시장 중심으로 이용하시면 더 비용이 절감된다. 예. 이 부분 말씀드리고 또 싶습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면 우리 상인분들께서 또 인정이 넉넉하시기 때문에 한 줌 아유, 더 주는 그런 그러시죠. 정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통계 안 잡히는 예, 예. 덤이 또 있죠. 아유, 그럼요. 예, 하나 맞습니다. 더 올려주는 그런 인정도 예,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예.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저희 방송 뉴스 꼼꼼히 들으셨습니다, 소장님. 예. 미리 듣고 있었습니다. 자, 예. 그리고 설 명절을 앞두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명절 민생 지원금을 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국민 명절 지원금이나 전국민 재난극복 지원금, 민생회복 지원금 이재명 대표 야당이 한 것처럼 1인당 25만 원 됐으면 네. 얼마나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 아유, 그러니까요. 얼마나 큰 도움이 됐겠습니까? 근데 네. 지역 앞에든 민생회복 지원금이든 물가 지원금이든 모든 걸 윤석열권이 거부한 상태이고 결국 아무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명절 맞이하고 거기다가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모든 생산과 소비가 다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지출이. 예. 최악의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 호남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경기도 중심으로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많게는 100만 원, 작게는 10만 원 정도의 지역 화폐로 명절 물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행복한 것이죠. 이 와중에. 근데 그 동네 안 사는 사람들은 또 서운하고 아쉬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제랑 영광, 우리 광정학광 김제랑 영광은 예.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아유, 부럽습니다. 예, 집집마다 아주 정말 네. 너무 부럽죠. 예. 지금 아까도 계속 말한 것처럼 제가 자동차세 5천 원 할인받고도 제가 지금 뛸수 행복해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먼저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 이번에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지급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나. 적은 액수이더라도 예, 함께 20만 있으면 참 원이든 좋았을 것 1인당 같습니다.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예.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지자체장들마다 또 평가가 다르고 네. 판단이 다른 부분도 있고 재정이 다르니까 그럼요. 예. 자율로 맡겨놨는데 그래도 상당수 민주당 지자체가 1인당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예. 지원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역에서는 지원 단 하나도 안 합니다. 그에 그렇군요. 비하면 훨씬 낫죠. 예. 그래서 이번 명절에 혹시 내가 사는 동네에 지원금이 없으면 아니 다른 데는 하는데 안 하냐 우리도 하자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유권자들이 목소리를 내주시면 예. 점점 더 확산될 것이고 2월 달쯤에 탄핵이 확정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아마 분위기 쇄신과 그다음에 온갖 우리 국내 민생고 불평등 양극화 문제에 시달렸던 그런 비상계엄으로 인한 민생고까지 더해졌는데 네. 민생회복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번 설 명절 연휴 때 어디 고향으로 예, 내려오십니까? 저도 지금 내일 아침쯤에 예. 광주하고 하수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고향으로 오시는군요. 그래서 명절에 우리 광주 PBS 방송하시면 저 한번 불러주시면 스튜디오로 가겠습니다. 만약에 방송이 있으면요. 연휴 뒤에 네.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광주에서 집회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 기업에 대한 비상행동 주체로 네. 토요일 날 광주 집회를 한번 참여할 예정입니다. 우리 안진걸 소장님 또 토요일 날 우리 광주 시민들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러니까 있겠군요. 한 사람이라도 좀 보태야 될 상황이니까 알겠습니다. 서울 집회는 못 가지만 저는 광주 집회 가서 예. 목소리를 좀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애청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이 와중에도 새해 복은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서 더 좋은 세상 반드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